코인 왕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강이죠. 자, 2강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태양과 바다 모르면 허수아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태양과 바다를 모르면 허수아비. 뭐 포세이돈과 태양신인가? 네. 자, 요것만 잘 공부하셔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된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차트를 접근을 잘 못하다 보면 에이 이게 뭐 맞겠어? 물론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기로 했죠. 예, 딱 그냥 사서 샀는데 불안한 것보다는 차트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100은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 100점 주는 거 말고는 100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라는 거는 뭐다? 지지선이다. 지지선은 이탈 시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지지선은 매수 구간이다. 뭐야? 뭐 바다를 지지선이라고 했다가 또 이탈하면 하락 강세고 지지선은 또 매수 구간이야?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 책방에 가면요, 서점에 가면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책을 딱 보면요, 차트 얘기 나온 책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지지선, 이탈 시 하락 강세,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있다. 이게 뭔 차트인지는 모르겠어요. 뭔 차트죠? 아, 온톨로지 가스. 자, 온톨로지 가스인데, 자, 지지선이라는 거는, 자, 요런 걸 얘기합니다. 자리가, 여기죠. 자, 지지선이라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지지선이 뭐예요? 지지선은 밑에 방향, 밑에 방향을 많이 터치해준 애들을 얘기하는데, 자,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이렇게. 자,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이라는 거는 요 선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도 좀 내려왔고 요 구간도 내려왔네. 뭔가 돌파하고 나서 뭐예요? 밑꼬리들이 싹싹싹싹 보입니다. 자, 얘도 거의 다 내려왔고요. 얘도 내려왔고요. 자, 요런 흐름이 뭐냐면 지지선이라는 거는 캔들, 얘가 하나하나 캔들이라 그랬죠. 위에 떠 있는 애들이 캔들인데 어, 캔들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지지선을 여러 번 건드린다. 이런 얘처럼 막 건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덟 번씩 이렇게 건든다라고 하는 거는 요 구간을 나는 강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캔들에서 차트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요 선에 내려오면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은 지지선에서 사면 그냥 올라가고 또 지지선 내려와서 사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지지선, 즉 어느 일정한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여러 번 터치해준 밑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많이 터치해준 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켜주는 자리가 뭐다?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준 자리의 지지선을 이렇게 얘는 지금 장중에 이탈해서 이런 밑꼬리는 괜찮은데 만약 몸통으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예, 당장 손절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당장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끝났다. 그럼 이렇게 끝난 첫날에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들을 다 100% 전량 매도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죠. 지지선 이탈 시 하락 강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매수 구간이다. 자, 요 두 가지인데, 자, 지지선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을 깨지 않는 자리가 지지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정한 구간을 깨트리면, 이렇게 잘 오랫동안 움직이다 여기 깨트리면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락으로 쫙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지지선 이탈된 코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요 구간 자체가 매수 시점이 또 되기 때문에 상승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탈이 됐나요? 이탈이 안 됐죠. 예, 이탈이 안 되고 쭉 올라간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그래서 지지선을 얘는 지켜줘가지고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서 상승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데서 그냥 막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은요 반드시 지지선 하락 자리, 요 선 라인 자리에서 타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눌리더라도 빠르게 약간의 손실만 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선 위에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선에 딱 붙어서 맞물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요 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얘네가 이런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주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이탈돼서 이렇게 빠진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하락을 바다라고 좀 칭했어요. 한번 만들어 봤는데 비유가 괜찮나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하면 하락 강세가 나오고,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탈하면 하락 강세가 나오고, 어,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강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양이라고 좀 칭했어요. 즉 상승 저항선이라고 제가 썼는데, 즉 오늘의 타이틀 내용은 지지선하고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저항선일 때는 저항 돌파 시 상승 강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저항선은 뭐야? 저항선. 자, 저항선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밑에 선 그어놓은 건 밑에 지지선이죠. 위에다가 싹 올려놓으면 저항선이 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일정 구간을 터치하는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그러고, 상승으로 놓고 보면 일정한 구간을 상방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정한 구간을 위에서 터치하는 거를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동시에 이렇게 턴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과 저항선 위에서 요 사이에서 캔들이 놀고 있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몸통으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되면 내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눌렸어요. 그쵸? 근데 한번 돌파된 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날 넘어가고 나서 눌리더라도 보유하면 이렇게 상승 강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방을 보고 내 코인을 끌고 갈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크게 생기죠. 근데 여기서 그래 내가 한번 팔고 기다려 봤는데 또 지지선에 내려왔어요. 그럼 지지선에 뭐 해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그래서 지지선 근처에서 꼭 매수를 해서 저항선이, 윗선이 저항선, 밑에선 지지선인데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서 또 슈팅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파 시점부터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린가요? 예, 쉽게 얘기해서
지지선은 하단 부근을 많이 터치해 준 게 지지선이고, 저항선은 올라갈 때 윗선을 많이 터치해 준 게 저항선이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터치해서 터치한 후에 돌파 시점이 나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자,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죠?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이어졌으면, 지지선이 이탈해서 밑으로 깨졌으면 이렇게 흘렀겠죠? 그렇죠? 상승을 했으니까 저렇게 올라간 건데, 하락했으면 밑으로 이렇게 꺼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하고 저항선의 포인트를 이렇게 딱 잡아서, 그래서 항상 지지선만 긋지 말고 저항선만 놓지 말고 지지선 저항선을 다 체크해 놓고, 최근에 얘네 캔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맞고 떨어졌는지 보고, 저항선은 어디를 위에서 제일 맞고 떨어졌는지 평균을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요건 그죠. 예를 들어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밑골이 제일 많이 유사하게 많이 빠진 자리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밑꼬리가 많이 터치된 자리. 아, 얘도 닿고 얘도 닿네. 요 자리가 은근히 밑꼬리 많이 닿네. 좀 보니까 요 자리. 길게 놓고 봤을 땐 요 자리까지 밑꼬리를 좀 많이 닿았구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큰 타이틀로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요런 시점 밑자리 오면 위에서 그냥 사지 말고 밑선에 오면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밑에 내려오는 날 꼭 이렇게 기회를 주는 날이 있습니다. 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종가로 끝나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사고, 또 위로 저항선 선 그어 놓고, 위에 가면 팔아도 되고. 그래서 지지선하고 저항선만 깔아놓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뭐야? 저항선이면 밑에서 살고, 요 위에서 팔아도 되겠네요? 오케이. 밑에 또 사고,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사고, 팔고, 또 밑에서 사고, 팔고, 요런 매매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뭘 위주로 보냐면, 밑으로 하락될 거냐, 하락이 안 될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위로 안 올라갈 거냐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밑에 깔아놓는 게 지지선, 저항선은 위에 있는 게 저항선. 저항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거죠. 차 달릴 때 저항이 있다.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위쪽 라인에 이렇게 저항들이 잡혀 있고, 하락은 하락대로 지지선의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죠. 얘가 밑으로 이탈돼서 끝나는지 얘처럼 위로 넘어가서 끝나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다음날 바로 팔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는 좀 흡사한 코인이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요? 흡사한 코인이? 얘 같은 경우도 좀 가능성 있는 코인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지선과 저항선 실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가장 많이 터치된 구간이 어딘가? 가장 많이 터치된 구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요. 그죠? 예. 요 밑에, 이 앞전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앞라인 위주로 본다면 여길 제일 많이 닫고, 저항 같은 경우는 어디죠? 저항. 예, 요 구간이죠. 요 자리. 예, 요 자리가 되네요. 저항은요. 그래서 지지 구간은 여기 빠진 후에 여기서 이탈을 안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탈을 안 시키는구나. 지지 구간. 올라가고 나서, 자,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요 지지 구간.
지지선을 지켜주는 자리구나. 그럼 여기다 선을 빨리 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는 라인을 보고 한번 점핑이 됐을 때 한번 팔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저항선을 만들어 줍니다. 왜? 맞고 밀린 자리를 저항선으로 그어주고 해서 여기 또 근처 왔으니까 또 사보고, 여기도 또 근처 왔으니까 한번 사보고, 또 저항에 갖다 팔든지 아니면 저항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는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꼬리는 말고 몸통으로 봤을 때 못 넘어갔죠. 그러면 일단 상승 저항이 돌파 안 됐습니다. 저항 돌파가 안 됐고, 이날 보니까 첫 돌파 됐죠. 야, 그럼 이거 뚫고 가는구나. 야, 이거 뚫고 더 가겠다.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점핑 점핑 점핑. 야야야야야야야야 렛츠고. 자, 이렇게 돌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핑이 나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그쵸? 그러면 말 그대로 얘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상승 돌파돼서 저항 돌파돼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 지지선 이탈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반대로. 그쵸?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가장 크게 올라가고 이탈될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떻게 긋자? 지지선은 밑에 많이 눌렸던 자리를 긋고, 저항선은 위를 많이 터치해줬던 구간을 몸통 기준으로, 꼬리 제외하고 몸통 기준으로 체크해서 돌파가 되냐 밑으로 하락이 되냐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기초적인 투자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매매법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냥 보고 하면 되죠. 몸통 기준.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지지선 같은 경우는 밑꼬리 위주로 많이 봐요. 자,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자, 정리를 한다면 지지선은 밑꼬리에 줄을 긋고, 저항선은 몸통 위에 줄을 긋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선 하락으로 돌파될 거냐 저항선 위로 돌파될 거냐에 따라서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조금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3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